네,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네, 민주당에서 게시한 현수막. 윤 정부가 깎은 경로당 냉난방비 찾아오겠습니다. 엄청 많이 걸었던데요. 제 입 혹시 보셨나요? 네, 얼핏 봤어요. 네, 이제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유독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노인 유권자들한테 체감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내 회의에서 노인의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라도 팩트를 조기에 바로 잡아달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잘 밝혀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깎은 게 아니다. 예, 그렇죠. 근데 뭐 사실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면 깎인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에 비해 35억, 비율로는 5.1% 깎인 648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근데 왜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깎인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최근 몇 년간 해당 예산이 10%가량씩 남았고 그중 5%만 감액했기 때문에 깎은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 그 회계장부에서는 깎였지만 네. 실제로 지급되는 부분에서는 그 축소 지급이 될 일은 없다. 예, 이제 이런 부족하지 논리라는 않을 거죠. 거다.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깎았지만 좀 늘어난 것과 같다. 뭐 그러면 그 이전에 계속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그 돈을 전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거나 하는 등으로 대신 써야 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 다시 풀렸으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합니다.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어떤 돈이 계획보다 덜 쓰였는지 이제 예산용으로는 불용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리스트를 쫙 뽑거든요. 네. 이제 그게 1순위로 삭감 검토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새 정부가 긴축 재정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삭감할 사업들을 열심히 찾았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 예산이 왜 불용되었는지는 좀 자세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제 또 전기, 가스, 기름 등 에너지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렇지. 예. 그냥 엑셀만 때려보고 몇 년 동안 계속 불용이 있었으니 삭감했다. 그게 뭐 맞다면 좀 게으른 행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만이 아니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노인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건 제 추측이지만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여당과의 당정 협의가 좀 꼼꼼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말하면 디테일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제 감액된 35억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여당이 미리 알았다면 최소한 올해와 같은 수준은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는 9월에 제출되지만 상반기부터 기재부와 대통령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이 소통하면서 정무적인 고려가 되기 마련인데요. 5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실도 여당이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액면가는 깎인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편성됐던 예산이 좀 그래도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것은 깎이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논리라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액면가 깎인 건 맞으니까 이제 민주당은 계속 욕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사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증액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사실 35억이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소위 쪽지 예산으로 넣는 예산들 있잖아요. 요즘은 쪽지 예산이 아니라 카톡 예산이라고. 그렇게도. 그래서 요새 텔레그램으로 사실 실제로는 많이 하는데요. 무슨 근린공원 조성이라든가 뭐 2차선 도로 신설 그런 것보다도 사실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 금액이 큰 건 아니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여론 악화를 고려해서 증액하고픈 생각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데 최대한 상처 없이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도 둘 다 있을 건데요.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수당인 야당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증액을 또 세게 주장하면 사실 그걸 막을 명분이 좀 없죠. 특히 이제 고물가 대책이 이번 예산 국회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아무튼 여당이 정부 지원도 해야 하지만 또 국회 기본 목적인 정부 견제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모순적인 역할이 여당으로서의 숙명일 겁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와 여당의 관계가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원상 회복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회에 넘어간 예산안에 878억 있잖아요. 영빈관 신축 예산. 근데 영빈관 신축 안 하기로 했으면 그 878억을 그만큼 순삭감을 하든지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충분히 우리 수백 조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켜보죠.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예산 심의 국민으로 들어가니까 이때 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